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동네꼬마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 돌비님. 예. 화장실 다녀오라니까요. 황급히, 진짜, 예. 오대기 마냥 뛰어왔습니다, 지금도. 제 방광이 요즘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좀 생리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좀 해결하는 편이긴 한데, 예, 오늘은 그러니까요. 조금 녀석이 좀 버티네요. 감사합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지금. 네. 자, 일단은 동네꼬마님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네. 뭐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안 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네네네. 현실 공포 말고 좀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쪽 네, 이야기를 계열. 좀 들은 게 있어서. 예.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 겪은 일입니다. 약간 근데 영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야기는 한 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30대 이제 초중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고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제 막 신차 영업사원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0 초중반에 영업사원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네. 뭐 딱히 좋은 어디 직장을 갈 데가 없었냐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경제에 눈을 뜬 사람들. 20대 이제 초반이죠.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네.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아버지가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시더래요. 오? 돈을 딱 주면서 이 돈으로 네가 차를 사고 싶으면 사라.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라.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하면서 2,500만 원을 주시더래요. 그 어린 나이에 아들한테. 예. 아 진짜요?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말이다. 이 돈을 네가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노는 데 쓰면은 없어질 돈이겠지만 네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대요. 똘비가. 주식에 눈을 떴고요. 부동산에 눈을 떴고요. 이후에는 코인까지 눈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출근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돈보다 오늘 주식장을 들여다보고 부동산 돌아가는 흐름을 보는 게 이득이 더 큰 그러한 순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과감하게 때리쳤답니다. 회사를 때리치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장이 밤에 시작하잖아요. 한국에선.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장까지 보기가 많이 어려웠대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조금 이상했대요, 느낌이.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냥 뭐라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조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동차 영업사원을 시작한 케이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영업사원은 회사원하고 다르잖아요.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오랜만이었죠. 거의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 생활하다 때리치고 쭉 혼자서 주식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사람 상대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정열적으로 뭐 차도 팔면서 저녁엔 주식도 하고 낮에도 좀 주식 깔짝깔짝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차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제 뭐 자그마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잠깐 건너뛰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떠한 자그마한 뭐 사건이 있었지만 뭐 별 대수로운 건 아니었고 이제 그 일을 건너뛰고 똘비는 일상생활을 또 하고 있었대요. 아침에 출근해서 선배들 인사하고 자동차 광 내고 바닥 닦고 회의하고 밖에 나가서 할 일 하고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똘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차를 많이 안 팔아도 먹고 사는 데 지금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 다 보고 후닥닥 집에 와가지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있었대요. 쭉 보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뒤를 쳐다봤대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참고로 똘비가 살고 있는 집이 혼자서 34평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부동산에 눈을 떴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대출 없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하루하루 돈을 버는 거다.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음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그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헝하죠. 남자 혼자 사는데. 근데 갑자기 이상한 시선이 좀 느껴져서 뒤를 쳐다보니까 없고 밥을 먹다가도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보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만 그렇냐? 그건 아니고요. 운전하다가도 네. 뭔가 보이는 건 없어요.
보이는 건 없는데 느낌이 뭔가 되게 이상해졌대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죠. 출근해서도 혼자서 이렇게 매장을 좀 보다 보면은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우리가 딸랑딸랑 문 열면 종 같은 게 없어도 자동차 매장은 보통 대로변에 있거든요. 문이 열리면은 차 소리가 이제 커지잖아요. 밖에서 지나다니는 차들이. 예? 손님이 왔구나 하고 어서 오세요 밖을 내다보면 사람이 없고 이상하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헛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지?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요즘 미국장을 좀 자제해야겠다. 내가 잠자는 패턴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런가? 몸이 좀 안 좋은가? 이러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냐면 고주파음이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뭐 우리가 그 나이 때 남자가 늘 주식장만 보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제 게임도 좀 하다가 뭐 좀 체크도 하다가 이렇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삐 하고 고주파음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스피커가 이렇게 간섭이 나면은 스피커에서 고주파음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오래되고 하면. 그래서 아이고 스피커가 이제 마탱이가 갔나 보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게임을 계속 했대요. 근데 이 고주파음이 안 멈추고 귀에 너무 거슬려서 스피커를 그냥 꺼버렸대요. 스피커를 딱 껐는데 고주파음이 계속 나더래요. 어디서 나는 거지? 혹시 컴퓨터 본체에서 나나? 이상하다. 그 컴퓨터를 껐대요. 컴퓨터를 껐는데도 고주파음이 계속 나는데 컴퓨터까지 끄니까는 더 선명하게 들리더래요, 고주파음이.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전등에서 나나? 그 전등을 껐대요. 여전히 고주파음이 나더래요. 근데 이게 고주파음이 나더라도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에서 날 수도 있고 스피커에서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서 날 수가 있지만 방향성이란 게 읽혀져요, 우리가. 귀가 두 개니까 당연히 느껴지죠. 이쪽인가? 이쪽인가 하는데 거실에 나가도 안방에 들어가도 작은 방에 들어가도 화장실에 들어가도 고주파음이 계속 들리는데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더래요.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집에 불을 다 꺼보고 냉장고에서 나나? 근데 냉장고는 못 끄겠고 하는데 에이씨 내가 그냥 조금 예민한가? 뭐 되겠지 하고 2, 3일 정도가 더 흘렀는데도 고주파음이 안 멈추더래요. 근데 이게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막 나다가 안 나다가 막 나다가 안 나다가 이러니까 사람이 더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자다가 고주파음에 깰 정도가 됐대요. 이제는 자다 말고 고주파음 때문에 깨가지고 막 진짜 입에서 막 먼발 욕이 나오더래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진짜 한번 더. 고주파란 결국은 전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메인 전원을 내려보자.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이제 뭐 두꺼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전원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거 메인 전원 차단기 그냥 내려버렸대요. 땅 내렸어요. 자, 지금부터 이 집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고주파음이 안 나더래요. 그래. 어디서 도대체 어디? 이렇게 눈을 두리번 어두우니까 불이 안 켜지니까 가만히 정신 집중을 하고 이렇게 듣는데 정말 작게 삐 하면서 다시 소리가 시작이 되더래요. 뭐야?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도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설마 잔류전원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 그래가지고 한참 더 기다렸고 아침에 동이 텄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도 저녁에 고주파음이 계속 나더래요. 전원을 차단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올리고 사람까지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도 못 찾겠더래요.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일단은 지내보자. 좀 며칠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으니까 미치겠다. 근데 사람이요 엄청 예민해진대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삐 소리에서 갑자기 글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날 불렀어. 보니까는 당연히 아무도 없죠. 내가 너무 지금 신경이 쇠약해졌다. 이거 바깥에서 자야 되나? 내가 집을 잘못 샀네. 이 집이 뭔가 전기가 하자가 있다. 오늘은 일찌감치 자야겠다. 일단은 또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하고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마라고 부르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소름이 쫙 돋더래요. 뒤를 돌아봤고 거실로 나가보고 화장실을 봐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너무 무섭더래요,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2번 본인 귓가에 들렸거든요. 하고 부르는 게. 이게 다 큰 남자지만 집에 못 있겠더래요. 그래서 황급하게 차키를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대요.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갔대요. 늦은 시간에 문 열고 이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래요. 야, 너 이 시간에 왜 왔어? 근데 또 아빠 무서워서 왔어요. 어떻게 그래요? 나이 먹은 놈이. 그래가지고
아, 그냥 아빠 뭐 야식 먹을래요? 나 심심해서 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아유 우리 아들이 오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치킨도 한 마리 먹고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 있으니 무서워도 한번 다시 들어가자 해서 다시 집에 들어갔고 또 저녁이 됐고 고주파음도 안 들리고 괜찮았대요. 네. 컴퓨터 좀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도 확인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 자식이 이렇게 소리가 들렸대요. 마 자식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었대요. 너무 선명하게 마치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약간 조금 화가 나고 상기된 목소리로 본인을 부르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들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하다가 마우스, 키보드 딱 잡은 손이 그대로 얼었대요. 딱 얼고 뒤도 못 쳐다보겠더래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들리니까. 막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 미치겠다. 온몸에 소름은 돋았고 지금. 하나, 둘, 셋, 하고 방에서 뛰어나갔대요. 집 밖으로 막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내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이거 뭐 답이 없다. 이거 뭐냐. 다시 용기를 내서 현관문을 열었대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여전히 방에 불은 켜져 있고 컴퓨터는 돌아가고 있고 백그라운드로 틀어놓은 노래도 흘러나오고 있고 내가 이게 지금 무슨 경우지? 다시 들어가보자. 다시 들어갔대요. 저기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전혀 이상한 게 없더래요. 이걸 내가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네. 그런 걸 했는데 딱히 뭐 하자가 나오진 않았대요, 본인이. 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규칙한 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누적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건강에 좀 신경을 써라 이 정도 얘기만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래서 그러겠거니 하고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는데 본인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는 소리가 또 안 들리고 누가 자기를 부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상담 받고 약도 좀 처방을 해줬었대요. 약 먹고 하니까 나았구나. 내가 확실히 마음이 좀 아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며칠 보내는데 낮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바깥에서 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놈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 엄마가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이놈아 사람 새끼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돼지 수굴에서 사냐고. 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똘비의 성격이 어떠한 성격이냐면요.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은 그 서장훈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장훈 씨가 굉장히 깔끔하게 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똘비가. 집에 먼지 있는 거 못 보고 딱 컴퓨터 앞에도 각이 딱딱딱딱 맞춰져 있어야 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 걸 어머니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어머니가 본인 집에 가끔 오셨거든요. 반찬도 쟁여주고 이러려고. 근데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돼지도구를 사냐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똘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꼴도 못 보고. 그래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막 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을 막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집 꼬라지를 보니까 와 바닥에 온갖 옷가지는 다 흘러나와 있고 부엌 찬장도 다 열려있고 붙박이장 다 열려있었고 널브러져 있고 집안 꼴이 어떠한 도둑이 들어와서 온 집을 헤집어 놓은 그런 모양새더래요. 엄마 와 이거 도둑 들었나 보다고.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신고하라고. 도둑 든 것 같다고. 그래서 신고까지 했답니다. 도둑 든 것 같다고. 그런데 뭐 경찰분이 조사를 이제 당연히 들어가시겠죠. CCTV도 분석을 하고. 그런데 사실 딱히 이렇다 할 게 보이진 않더래요. 이 집이. 엘리베이터 이쪽 층에서 왜냐하면 본인이 아침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시간 텀이 6시간이 안 돼요. 그럼 그 6시간이 특정이 지어졌고 엘리베이터 본인 층에서 내리는 사람 이렇게 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히 뭔가 이렇게 크게 이상한 건 보이질 않더래요. CCTV 상에. 일단은 약간 미궁으로 이제 빠지고 있었는데 어머니랑 똘비랑 미친 듯이 청소를 다 깔끔하게 해놓고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어디 다친 데 없어 다행이다. 네가 있을 때 도둑이 안 들어서 다행이다. 그러고 어머니는 댁에 돌아갔고 똘비가 이제 저녁에 혼자 컴퓨터 좀 하다가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어요. 씻으러 딱 가는데 네. 잠깐만 하고 화장실 앞에서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예?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화장실까지 쭉 걸어오면서 이상한 거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화장실 딱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잠깐만. 네. 이거 이상한데? 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어저께처럼 온 집이 헤집어져 있더래요. 뭐야? 왜 더 어이가 없었냐? 이렇게까지 집안이 온 난장판이 다 나 있는데 본인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면서 못 느꼈어요. 똘비가 지금. 예. 그러다가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본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지? 이거 혹시란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그래서 홈캠 있지 않습니까? 홈캠을 조금 급하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쓰는 CCTV 있습니다. 가볍게 연결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쓰는 거 말고 그날 진짜로 미친 듯이 황급하게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해가지고 한쪽에 놨대요. 거실. 한쪽에 놓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떴을 때 집이 또 난장판이 쳐져 있었고 본인 영상을 봤는데 도둑이 든 게 아니고 본인이 밤새 마치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온 집을 헤집고 다니고 있더래요. 야, 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이건 굉장히 심각해졌구나. 본인이 그때 인지를 했대요. 그런데 똘비가 어떠한 종교를 믿는다든가 아니면 무속신앙을 믿는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헛소리가 들려도 병원을 갔겠죠. 역시 병원을 갔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좀 하자고 했대요. 예. 그래서 피도 뽑았고요. 이런 정신 쪽 관련된 검사도 받았고요. 종합이잖아요. 내시경 검사도 다 받았대요. 수면 내시경을 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회복실 같은 데서 정신을 좀 차렸대요. 일어나가지고 좀 앉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더래요. 옆에 보호자도 정신 차린 환자도 전부 다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뭐야? 왜 다 날 쳐다봐? 하고 나갔대요. 예. 이제 가가지고 뭐 정신 더 차리고 결제할 거 결제 다 하고 집에 왔는데 네. 전화가 오더래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똘비 씨죠? 그러더래요. 또 여자분이셨대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누구시죠? 그러니까는 아까 낮에 검사했던 그 병원 간호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혹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선생님 무당이세요? 그러더래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종교조차 없는걸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수면 내시경을 하고 사람이 반쯤 깨있는 상태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에 없는 상태. 나는 깨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간호사랑이 와가지고 옆에 다른 환자랑 보고 하는데 똘비가 뻘떡 앉더니 거기 이쁜 아가씨 이렇게 부르더래요. 간호사를. 근데 이제 간호사님들은 사람이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정신이 돌아올 때 헛소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예 하고 그냥 말았대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6개월 전에 죽은 네 애미가 왜 죽었을까? 그냥 갔을까?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네 엄마로 끝날까? 곧 있으면 줄초상이 날 건데.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그런데 그 간호사 어머니가 6개월 전에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거를 다 두드러 맞추더래요. 그러면서 시선을 쫙 돌리더니 옆에 다른 보호자를 쳐다보면서 야, 아이고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너는 남편 놔두고 왜 다른 남자를 좋아하냐? 5월에도 됐다 5월에도 됐어. 그리고 또 한쪽을 쳐다보면서 아이고야 너는 오래 못 넘기겠다. 가슴이 좀 답답해서 왔지? 너는 오래 못 넘기겠다 야. 잘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소름이 돋은 거예요. 마치 말도 안 되게 용한 무당이 다 두드러 맞추듯이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그래서 무당이냐고 물어봤던 거고. 근데 똘비는 아니잖아요. 아니다고. 나 진짜 그런 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본인한테 다른 얘기 해줄 거 없냐. 나 그런 거 모른다고. 진짜 아무튼 내가 패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너무 찝찝하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쯤 오니까 결국은 병원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를 찾아가게 되더래요 똘비가. 그런데 막상 가보려고 하니 아는 곳이 없어요. 해당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매장 선배들한테 물어봤대요. 선배님 혹시 뭐 잘 아는 점집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군데 소개를 해줘서 갔는데 영 뭐 좀 그랬대요. 그런데 헛소리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집도 좀 엉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또 보고 있고 병원에 가도 별다른 답은 안 나오고 이게 좀 이어지니까 간절해지더래요. 미치겠더래요. 무서워서 돌아버리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선배 몇 명한테 터놓고 얘기를 했대요.
선배님,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제가 출근해서도 근태가 너무 안 좋고 한 이유가 요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선배들이 좀 끄덕끄덕 하더래요. 네 몰골이 요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진지하게 영업사원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여기저기 막 알아봐 주셨대요. 이 바닥에 오래 있던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쫙 알아봐가지고 어디 무당이 엄청 용하다더라, 어디 무당 진짜 잘한다더라 하면서 여러 무당을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굿도 진짜 많이 했고 쏟아 부순 돈이 한 6천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딱히 나아지는 게 없었대요. 본인이 크게 호전되는 것도 없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이런 무당 쪽이 아닌 어떠한 종교 쪽으로 내가 이제 가서 기대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받았대요. 그랬더니 무당분이셨어요. 어떤 무당분이셨냐면 진짜 용하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도 갔던 곳인데, 이분이 딱히 크게 굿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네. 지금은 내가 너한테 별달 해줄 말이 없다, 돌아가라고 한 그런 무당이 있었어요. 여성분이셨고. 근데 그분이셨대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본인한테 하는 말이,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쓸 만큼 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는 점집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녔고 복채 뿌릴 만큼 뿌렸냐고, 돈. 네. 예, 맞다고. 돌아볼 만큼 돌아봤고 돈도 엄청 깨졌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왔냐고. 아니요, 안 나왔다고. 내일 오라고. 위치는 기억하지?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최대한 아침에 일찍 찾아뵙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바로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 그분도 한참 뭔가를 이제 의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러면서 본인한테 하는 말이, 너 기억을 한 번만 잘 되짚어봐라. 너 가져선 안 될 걸 가진 적이 없냐,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똘비가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는 좀 어리지만 상당히 돈이 많은 친구거든요. 아니다고. 내가 다른 사람 물건에 탐을 낼 만큼 그렇게 형편이 내가 어렵진 않다.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잘 한 번만 네 기억을 더듬어 봐라. 막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나가 기억이 나더래요. 굳이 찾자면 이 기억이 뭐냐면, 이게 제가 이야기 초반에 뭔가 하나를 건너뛰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똘비가 영업사원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삐약삐약 병아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성분한테 차를 팔았어요. 그 전에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뭐 시승도 같이 하고 여성분 매너도 좋았고, 그 여성분이 차가 이제 판매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차가 문제가 좀 있는데 와서 이게 문제가 맞는지 원래 그런지만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어떤 아파트로 도착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서 나왔으니 차 어디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만 좀 해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차 키는 차 안에 있다. 그래서 차 타서 뭐 잡소리가 좀 나고 뭐가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다 멀쩡하더래요. 전화를 드렸대요. 멀쩡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내가 좀 과민 반응했었나 보네. 저기 차키 집에 좀 올려놔 줄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아니 저기 우리 똘 선생님, 혹시 여기 일 끝나면 어디로 가?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나이대가 이제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으니까, 저요 이거 끝나면 매장으로 복귀할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잘됐다. 어차피 동선이 맞네. 예. 저기 내가 집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차키 집에 식탁에 좀 놔주고, 그 식탁 옆에 보면은 캐리어 가방 하나 작은 거 있어. 나 그거 좀 갖다 줘. 그러시더래요. 매장 앞으로 갈게.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비밀번호 알려준 대로 치고 들어가서 열쇠 놓고 캐리어 가방 갖고 나왔대요. 캐리어 가방 그게 큰 사이즈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매장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고객님이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언제 오시냐? 그러니까는 미안하다고, 오늘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가방 잘 갖고만 있어 주라고, 오다 가다가 내가 우리 똘 선생 내가 시간 맞춰가지고 길바닥에서 내가 가져갈라니까 차에다가 갖고 다니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이틀 후가 되고 3일 후가 돼도 안 찾아가더래요. 그리고 똘비도 몇 번 더 전화를 하다가 에라이씨 하면서 그냥 차에 싣고 다녔는데, 문제가 손잡이랑 이쪽에 우리 액세서리 방울 같은 게 달려있어갖고 차가 덜컹덜컹 할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그래서 찾아가지도 않지. 이제 차에서 소리는 나지. 그러니까는 똘비가 집에다 올려놨답니다. 가방을. 근데 이 고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전화를 했대요. 아유,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도 만나가지고 가방을 찾아간다는 게 깜빡했다. 이게 좀 몇 번 반복을 하더래요. 네. 똘비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오니까 문득 궁금했대요. 가방에 뭐가 있지? 무게도 좀 묵직했고 열어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뭔가를 훔쳐가고 이럴 의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가방을 한번 열어봤답니다. 예.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돌비님? 상상하지도 못할 물건이 들어있더랍니다. 그 안에. 예. 무게는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시가로 환산했을 때 약 5억 원 정도 되는 금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 가방 안에. 금? 예. 금. 우리 그 금괴라고 이렇게 네모네가 좀 얇아가지고 골드바 뭐라고 하죠? 같은 그거 그거구나. 골드바. 네, 골드바. 그 무게를 그 당시 환산했을 때 본인 기억이 한 5억 정도 됐답니다. 와. 그리고 각종 시계들. 딱 봐도 고가의 시계들.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모대도 6억 이상이다. 이거를 딱 열어보고 느낀 거예요. 열었을 때 먼지 같은 것도 좀 날리면서 이렇게 열리더래요. 뭐야 이거. 혹시 내가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닌가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전화를 했대요. 언제 가방 찾아가시냐고. 그런데 이게요. 고객한테 고객님 내가 가방을 열어봤는데 골드바가 들어있네. 빨리 찾아가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래요. 예. 왜냐? 당신이 맡긴 물건을 허락 없이 내가 열어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 그래서 고객님 가방 가져가시라고. 차에 계속 싣고 다니고 하기가 조금 액세서리 때문에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네.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고객이 본인한테 맡기고 딱 찾아가는데 2달이 좀 못 걸렸대요. 그렇게 이제 가방을 찾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고주파음이 들리고 헛개 들리고 일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굳이 생각하자면 이거 하나가 있었대요. 다른 사람 물건을 내가 소유한 게. 그러니까 무당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아하 그러더니 그 고객님 네.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 고객님한테 가가지고 그 고객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고객이 너한테 줘서는 안 될 물건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더래요. 뭐지? 싶어가지고 우리 전산 열면은 차 계약할 때 주소도 다 나오거든요. 네. 본인이 그 차 확인하고 캐리어 가지러 간 그 주소 거기를 가봤는데 그 집에 다른 분이 살고 계시더래요. 집도 이사를 하셨더래요. 아하, 이분을 어디 가서 찾지? 그래서 열심히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겠더래요.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무당분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도무지 못 찾겠다. 그러니까 그지? 연락 안 되지? 글더래요. 무당이. 맞다고. 그랬더니 그분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이랑은 알잖아요. 주민번호도 솔직히 다 알고.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 정도를 알려드렸대요. 근데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더래요.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싶었는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무당분이 연락이 왔대요. 너 살고 싶으면은 와가지고 굿도 한번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할 말이 있으니까 당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당집으로 갔대요. 예. 그러니까는 굿이야 본인이 뭐 할 의도가 있었답니다. 예, 저 뭐 굿은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굿도 굿인데 너 살고 싶냐고 묻더래요.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굿 비용이 그렇게 세게 안 불렀답니다. 100단위밖에 안 불렀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건에서는 막 몇천 단위, 억 단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몇백만 원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구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네가 이제 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냐? 네가 가진 모든 걸 잃어도 되냐? 네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도 되냐라고 묻더래요. 왜요? 왜요 선생님? 왜 제가 그거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나한테 주라는 거 아니다. 근데 이 굿을 하고 나면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너 그래도 괜찮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그런 게 어딨어란 생각이 들었대요. 그 순간.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멀쩡해질 수 있다고만 하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후회하지 마라. 진짜 괜찮지?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굿도 받았고 뭐 한참 이것저것 좀 받았답니다. 며칠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본인한테 이상한 일은 없었대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손대는 족족 터트릴 정도로 공부도 정말 많이 했었고
감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똘비가. 그런데 마이너스의 손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주식을 사니까 상장 폐지를 하고, 코인을 사니까는 갑자기 바닥으로 내리꽂고, 전에 있던 부동산 그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 땅값이 하락해버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자산이 막 까여져 나가더래요. 근데 이게 본인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대요. 특히 주식, 본인 주 전공이 주식이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라고, 이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지,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왜 매수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본인 상식으로 이건 말이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제서야 무당을 찾아갔대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까여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다 까져 나가는 겁니까?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괜찮다며. 아니었지? 진짜 그럴지는 몰랐지? 막상 그러니까 미치겠지? 글도래요. 마치 다 예측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못 멈추냐고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혀를 쯧쯧쯧 차면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 그지? 요즘 안 들리고 사람이 살만하지? 그러니까 다시 돈 생각이 나고 아쉽지? 근데 안 돼. 네가 가진 거 다 없어질 거야. 글도래요. 대신 너 목숨을 택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가 좀 많이 나더래요. 선생님, 그러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무당분이 양밥, 저주 이쪽을 하는 무당도 좀 알아봤었고, 예. 혹시나 해서 나이대가 이제 50대 초반 이쪽 나이대가 있어서 알아본 게 한 군데가 더 있대요. 뭐였냐면은 고인이 되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이제 고인이 됐는데 죽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가족들하고 인사도 하고 보고 가고 우리가 장례를 그래서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고인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살아생전에 몰랐던 거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남편은 오로지 쩐주였고, 남편이 죽으니까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많았어요. 남자 거 재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고인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지.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영적인 일을 벌이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여성분이 어떤 무당을 찾아갔고 그 무당이 하나의 비방을 쳐준 거예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 가방을 똘비가 가져와서 다시 이 여자를 만나서 주기까지가 본인이 잘 세보니까 정확하게 49일. 정확하게 49일. 본인한테 전화가 한 번씩 걸려온 게 정확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49제를 지내고 있었어요, 본인한테. 본인이 그 가방을 49일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무당하고 하다가 꼼꼼하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보니 가방을 열었을 때 먼지가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 먼지가 뭐였을까요? 돌아가신 분의 뼈가루의 일부를 가방에 분명히 넣어놨을 거라고. 고인의 이러한 분노와 슬픔, 이 모든 거를 네가 다 가져가는 거고 너한테 온전히 다 넘어간 후에 재물만 가져가신 거래요. 그 과정을 똘비를 통해서 한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못 살 만큼 많이 힘들었던 거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다른 무당분 누가 이렇게 들으셨냐? 그러니까는 거기까지는 알 거 없다만 그 비방을 해준 사람을 수소문 끝에 나도 알았다. 혹시나 했더니 그쪽이 맞더라. 그러냐고. 그러면 그 여성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그것까지 모르는데 아마 잘 살고 있을 거래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인과연이 아니고 순리대로 인과율. 예. 똑똑하셔 역시. 사랑합니다. 인과율대로 반드시 벌은 받을 거다. 이번 생이 아니면은 저승에서, 저승이 아니면 다음 생에서 벌을 반드시 받는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너 역시 원튼 원치 않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왜 집으로 들일 생각을 했냐. 그리고 그 사람의 물건을 왜 허락 없이 열어봤냐. 결국 너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가진 모든 거를 다 내려놔라. 목숨은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제 재산을 처분하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냥 열심히 살으라고. 없어질 거라고. 예. 그리고 진짜 거짓말처럼 다 날렸대요. 다. 예. 전부 다 날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본인이 그렇게 20대 청춘을 갈아서 만든 이 큰 돈들을 다 날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제 시원해지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열심히 차 팔고 있고 다시 이제 열심히 주식이랑 이것저것 하는데 네. 예전에는 뭐 다 불장이고 좋았습니다만 지금 삐리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 계속. 그래가지고 조금 예전만치 재미는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본인이 많은 걸 이루었었고 많은 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귀신이 본인한테 이렇게 붙을 때 네. 본인은 형체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네. 분명히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행동을 사람이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조금 이게 뭐 무섭지도 않은데 좀 말이 길었죠.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동네 꼬마님은 그냥 와서 이야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저야 뭐 감옥문을 열어주셔야 나오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정말 지금 제가 오랜 기간을 함께 했잖아요, 동네 꼬마님과. 근데 네, 맞습니다. 높낮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네? 어쩔 때는 이야기가 좀 안 괜찮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쭉 파도 같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와, 동네 꼬마님은 그냥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칭찬 들어보네요. 진짜로. 예, 그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아유, 빠따의 감사합니다.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빠따. 제가 그 드립 칠 거 알고 계셨죠? 아니요. 근데 진짜로, 이제 이거 바꿀 때가 됐어. 예, 좀 다른 거 재미난 거 한번 프레임은 좀. 예, 이제 너무 같고, 좀 다른 거. 알겠습니다. 이제 만도 어때요?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만도로 춤을 추자죠, 이런 것처럼. 예, 노래방 한번 가야죠. 한번 막 쏘아리 질러줘야죠, 막. 만도로 한번 춤 춰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룰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빠따도 슬슬 이제 좀 지겨울 때가 돼서 이제 만도로 춤을 춰야죠. 동네 꼬마님 하면 또 자연인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도로 춤을 추길 또 바라고 오늘 또 동네 꼬마님의 또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